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를 사랑하고 음반 및 뮤지션을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최강문의 재즈 노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롭게 다른 플랫폼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곡과 뮤지션 그리고 간간히 재즈 음악에 대한 역사나 정보 등을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로 다들 힘드실텐데 미리 즐겁고 재미있으시라고 9월의 재즈 캐롤 한 곡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수많은 명곡들이 있기에 선곡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다 아실만한 캐롤을 재즈 버전으로 편곡한 게 좋겠다 싶어 그 유명하고 또 아주 징글징글한 징글벨 캐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케니 드류라는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재즈 피아노 하면 빌 에반스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재즈 피아노 트리오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즈에 있어서 피아노 트리오는 트럼펫이나 색소폰 같은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연주에 비하여 강렬한 맛은 덜하지만 클래식하면서도 악기 간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줍니다. 100년쯤 된 재즈 음악의 역사에서 피아노 트리오는 빅밴드나 관악 주도의 밴드에 비해서도 형식의 발전은 늦었지만 그 중요도와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로 기교가 뛰어난 독주자인 피아니스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아트 테이덤 트리오, 빌 에반스 트리오,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키스 자렛 트리오 등이 재즈 피아노 분야의 정석을 만든 팀들입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팀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케니 드류 트리오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시적인 작품을 많이 남긴 케니 드류의 크리스마스 앨범 Seasons Greeting입니다. 2007년도에 리마스터링 되어 발매된 앨범인데요. 녹음은 88년부터 89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케니 드류가 60세를 맞이할 때였다고 하네요. 또한 베이스에 닐스 해닝 오스테드 페데르센, 드럼에 에드 티그펜 이라고 하는 고수들이 사이드맨으로 배치된 것도 본 앨범의 완성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페데르센은 당시 재즈계에 있어 유럽 출신이지만 출신을 초월하여 세계 최고의 베이시스트로 활약하고 있었으며, 티그펜은 오랫동안 오스카 피터슨의 곁에서 탁월한 드럼 서포터를 해온 고수입니다. 그 당시 케니 드류 이하 최고의 실력자들에 의해 완성된 본 작품은 분명 걸작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평론가들은 얘기합니다. 리더인 케니 드류의 초기 활동 무대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미국이었습니다. 이때는 재즈의 황금기이자 어쩌면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시기인데요. 당시 본고장 미국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영국의 비틀즈의 상륙으로 대중음악의 주도권이 팝 음악 혹은 락 음악으로 넘어가고 재즈는 그 영향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었죠. 그리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재즈 뮤지션들은 대부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그리고 알코올과 마약으로 망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때 상당수의 연주자들이 유럽 현지 투어를 갔다가 받은 환호와 예술가로 인정해주는 분위기 때문에 유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클래식 음악의 전통이 깊은 유럽 대륙은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고요. 미국의 재즈는 그들의 문화와 맞게 새로운 재즈로 탄생시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꽤나 인기가 높으며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재즈 장르일 겁니다. 바로 유러피안 재즈입니다. 유러피안 재즈는 미국의 재즈처럼 스윙감은 크지 않지만 클래시컬하고 서정적인 음악들이 참 많죠. 많은 뮤지션들이 나왔지만 그 시작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주한 케니 드류, 책 베이커, 듀크 조단, 스탄 게츠,
등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케네디류는 1928년 뉴욕에서 태어나서 1953년에 블루노트 레이블에서 첫 트리오 리더작을 냈습니다. 이 당시 그는 비밥의 전통적인 주법 위에 특유의 서정적인 연주를 하였죠. 이후 그는 1961년 유럽 재즈의 거점 도시인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덴마크계 베이시스트 닐스 헤닝 오스테드 페데르센과 상당수의 듀오 앨범을 녹음을 합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뉴욕에 유학 당시 그의 아들인 케니디 주니어의 재즈 피아노 워크숍에 직접 참여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케니디 주니어는 자신이 2살 때 자신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헤어진 후 유럽으로 떠나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고 재즈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모에게 피아노를 배웠다고 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은 재즈 피아니스트 케니디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록 미국인이지만 서정적이며 유로피언 느낌의 재즈 사운드가 듣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재즈노트의 베이시스트 최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